네, 한번 살펴보면 지우고 뭐 근사 해석을 하는 건 트러스에서 뭐 크게 뭐 인장력과 압축력 뭐 동시에 지지하면 뭐 사제에 대해서 사제 중간에 있는 거 있죠. 얘네가 뭐 반반 부담한다 이런 거 본데 이런 거가 있고, 근데 이거보다는 좀 더 와닿을 수 있는 게 이제 트러스에서 뭐라 그럴까요? 철골 구조물이라고 하면 이 녀석이 세장하다, 길다, 만약에 길거나 뭐 스팬이 이렇게 짧은데 얘가 되게 얇아, 그죠? 그래서 만약에 뭐 이렇게 할까요? 뭐 이렇게 간단한 예로 이렇게 세장비가 크다 라고 하면, 그죠? 세장비가 크다라고 하면 뭐에 취약해요? 철골에서 좌굴에 취약합니다. 취약. 그죠? 좌굴에 취약하다는 얘기는 좌굴 강도가, 이제 좌굴은 압축력에 대해서 좌굴이 일어나는 거죠. 인장력에 대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좌굴에 취약하니까 압축력의 저항력이 떨어지겠다. 그러면 우리는 트러스를 만약 근사 해석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혹시 부재가 세장하다, 트러스를 설계를 하는데 세장한 부재로 설계를 하게 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함으로 해서 부정정 구조물을 정정 구조물로 바꿀 수 있어요? 네, only 인장의 저항 한다고 하면서 압축력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 부재력 저항력을 0으로 더 삭제시켜버리는 방법을 사용해 볼 겁니다. 예, 가시죠. 그죠? 왜냐면 실제로도 부재가 그렇게 세장하다면 압축력에 대해서 뭐 조금 압축력 걸렸을 때 좌굴이나 저항을 못할 때니까 이제 충분히 근사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그건 아닌데, 사실 그거보다도 이렇게 있다고 하면, 만약에 뭐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충 뭐 이렇게 있다 치고 해서 뭐 하중이 얼마 작용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칭으로 그런다고 했을 때 반력이 이렇게 생기겠죠. 뭐 수평 반력은 없으니까 뭐 따로 생기진 않을 거고, 그러면 얘만 딱 그냥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부재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스물하나, 21개죠. 미지수. 반력 몇 개? 3개. 실제로 빼기 절점수 하나, 둘, 3, 4, 5, 6, 7, 8, 9, 10 빼기 절점 2 곱하기 10. 그죠? 이 식이 사실상 결국 정정구조물이란 건 뭐예요? 평형조건식만으로 미지수가 3개고 평형조건식이 3개일 때 우리가 많이 풀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풀 수 있는 건데, 결국 미지수가 평형조건보다 10보다 많으면 그 평형조건식만으로 풀 수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4차죠. 얘는 우리가 아는 식으로 풀었을 땐 4차 부정정이구나. 그죠? 얘를 정정으로 근사해석 할 건데, 우리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얘네들 있죠. 얘네들 있죠. 얘네들을 얘랑 얘네들을 세장하다. 만약에 우리가 설계할 때 어떻다? 세장한다는 그냥 쭉 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쭉 살짝만 눌러도 이렇게 휘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세장한 부재, 영어로는 슬렌더한 부재라고 하는데, 얘네에 대해 설계되니 무슨 저항이 없다고 보자? 압축 저항이 없다라고 보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에서 압축력, 이 상태에서 압축력을 받는 거를 빼고 온리 인장 부재로만 바꿀 수 있으면, 그죠? 압축력 저항하는 애의 부재력은 0, 저항력이 0, 그죠? 그러면 이렇게 근사해석해서 정정구조물로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실제 문제를 풀진 않을 거예요. 문제를 풀진 않을 거고, 이 하는 방법이 이렇게 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으면 보통 이렇게 자르죠. 잘라서 이 녀석이 숫자가 한번 예를 들어 있다고 해볼까요? 뭐 20, 10이면 여기가 뭐 40 되네요. 그럼 뭐 40이고 뭐 여기가 10이다. 그럼 이렇게 자른다. 그러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중이 뭐 작용하겠죠. 하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르면 여기 FY 방향에 대해서 평형 조건 만족해야 되는 전체 시스템에 대한 평형 조건 만족해야 되니까 나눠도 이렇게 해서 몇이 작용해야 되죠? 이렇게 30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러려면 뭐 예를 들어서 봤더니 이렇게 되면 여기가 뭐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그죠? 뭐 여기 기준으로 뭐 모멘트 뭐 이렇게 식 하고 뭐 하면은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작용하고 뭐 이렇게 작용하고 뭐 이렇게 풀어요. 저희가 풀듯이 뭐 절전법을 하든지 절단법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봤더니 요게 들어가는 방향이네라고 해서 얘는 그럼 압축력 받네, 얘는 나오는 방향 인장력이네 사제에서. 그러면 얘 빼고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제일 끝에 머리 얘네를 이렇게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어차피 얘는 압축력을 받으니까 한 조건에서 세장하니까 금방 좌굴이 날 거야 라고 가정하고 근사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요거를 뭐 그 다음 거 넘어가서 풀고 막 이렇게 해서 점점 이 부재는 없어졌다는 거는 요 위에서 미지수가 하나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점점 3차 부정정으로 바뀔 겁니다. 그죠? 부정정 차수를 줄여서 정정 차수까지 만드는 게 내 목표고, 그래야 평형 조건식만으로 풀 수 있고, 그죠? 그런데 어쨌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 근사해석은 아까 세장하면 좌굴에 취약하니까 만약 철골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자고요? 압축 부재는 싹 빼버리고 인장 부재만 남겨놓고 부정적 차수를 줄여서 근사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아이디어를 딱 그냥 그럴 수 있겠다라는 정도 알면 그냥 제가 전달하고 싶은 1차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거는 다 전달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물론 저희가 절단법, 절전법 이런 방법들에 대해 다 할 수 있지만 요런 경우에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써서 또 이게 뭐 압축이고 인장이고 모멘트 뭐 평형 바로 이렇게 쓰는 습관보다 한번 좀 이렇게 이거를 간단하게 압축 부재가 뭔지 한번 내가 이게 어떻게 변형할까를 생각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 이제 그거를 사실은 한번 캐치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죠?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자고요? 여기서 하중을 눌렀다. 그러면 요거 어떻게 변형하죠? 이렇게 변형하지 않을까요? 요 다음 것도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그죠? 이렇게 대칭으로 하면 결국 요런 모양일 거고, 대충 요런 모양이겠죠? 그죠? 그러면 요 왼쪽 두 개는 어떤 모양? 이런 모양. 그러면 부재가 있다고 하면 이 부재는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압축 줄어들죠? 줄어든다. 이쪽은 어떻게 돼요? 늘어난다. 인장.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압축. 요렇게가 어떤 부재? 압축 부재.
거꾸로 인장부재는 어떻게 된다? 인장부재. 이해 가셨죠? 그죠? 그죠? 인장부재. 즉, 이 변형 영상을 보고 이 하중이 이렇게 딱 대칭이고 이게 4개 딱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이 변형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형할 거 하는데 라고 보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바로 얘네 압축되겠다, 얘네가 압축 걸리겠다 하고 이렇게만 바꿀 수 있으면 바로 어떻게 돼요? 정정 구조물이 됩니다. 정정 구조물. 부정정 차수 0이 되는 정정 구조물로 바뀌었죠. 이렇게 되면 절단법, 절전법을 쓰든 뭘 하든 그냥 풀면 평형조건식으로 풀 수 있게 됩니다. 즉 요것의 근사해석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 변형 형상을 예측해서 이렇게 압축 부재가 뭔 문제인지 미리 한 번 더 예측해 보는 것도 한번 검토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두 번째. 일단 두 번째는 여기까지 일단 한번 끄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